최근에 또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등장을 해서 소프트웨어 자동차,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의 변화는 자동차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본질은 달리고 돌고 멈춘다입니다. 그것이 생각하고 이동한다로 바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게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 판매할 때까지의 상황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에서 판매 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핵심은 소프트웨어다. 지금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이 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이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서로 제휴 또는 연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 본 데이터는 이 9월 25일 등장한 미국 정보기술 컨설팅 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2024년 자동차 기업 디지털화 순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1등은 테슬라죠. 점수도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런데 2등, 3등이 니오하고 샤오펑, 중국의 스타트업들입니다. 그 4등, 5등도 미국의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6등, 7등의 중국의 지리 자동차, BYD 자동차,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선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8등, 9등이 포드하고 GM. 이제 이 회사들은 미국이라는 생태계 때문에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그 테슬라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독일, 유럽 회사 중에서 BMW가 유일하게 10위 내에 들었고요. 11위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고, 르노, 폭스바겐, 창한자동차에 이어서 현대차, 기아가 15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혼다, 닛산, 토요타, 마스다 일본 회사들이 15위 이하로 밀려났고요. 상하이 자동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랭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버가 22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업체가 5개, 중국 업체가 4개, 독일 업체가 1개, 이렇게 10위 내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다 그 정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그 감정적인 내용으로 중국차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점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를 드린 것은 작년에 전해드렸던 1월 3월 달에 전해드렸던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선도국이라는 타이틀로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논문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도 44개 기술 중 중국이 37개, 미국이 7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중국이 독점 위험이 있는 기술이 8개나 되는데, 그중에서 배터리하고 인공지능,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중국이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지금 테슬라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연구 개발 회사들의 연구소들의 그 반응은 중국이 더 앞서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도하고 영국이 29개, 우리나라는 상위 5위에 드는 기술이 20개, 많이 뒤쳐져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R&D 연구 예산을 깎아내면서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국내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인 측면에서 한국 기술의 우회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앞 페이지하고 현 페이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야기 말한 것은 자동차 회사도 더 이상 기계적인 내용, 엔진이라든가 파워트레인, 변속기 뭐 이런 것이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수익을 내는 시대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자동차 한 대당 비용에서 소프트웨어 차지와 비율이 10% 미만이다. 그런데 이게 장차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상일 뿐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2040년이 되면 소프트웨어 매출이 3조 5천억 달러, 천문학적인 수치로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규모의 경제의 개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규모의 경제는 자동차 산업에서요.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바탕으로 자동차를 개발해서 그 개발한 자동차를 여러 브랜드를 통해서 많이 찍어내는, 물리적으로 부품이든 뭐든 생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대 만드는 회사하고 200만 대 만드는 회사, 500만 대, 1000만 대 만드는 회사가 수익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시대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가장 예를 들기,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영화를 이야기 드는데 영화 한 편을 찍는데 그 찍는데 비용이 1,000억 원 들었다 치면은 그 1,000억 을 들여 찍은 영화가 1,000만 명이 봤을 때하고 100만 명이 봤을 때하고 수익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는 물리적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찍을 때까지 물리적인 비용이 들어가면 그 이상 돈을 버는 단계에서는 많이 벌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 그 자동차,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처럼 물리적으로 부품을 만든다고 하지 않고 그냥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시대에 마찬가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자동차가 뭐냐?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라고 지금 말을 하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가 뭐냐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OTA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르노 코리아의 그 그랑 콜레오스 시승을 하면서 이 관련 그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과 성능을 개선한다. 물론 이것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나서도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건데 테슬라가 줄을 잡고 있죠. 테슬라는 그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자율주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완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을 구독 서비스로 월 99달러를 주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속 부스트라는 것도 2,000달러. 이거 기능은 가속 부스트는 50마력의 힘을 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가속 성능 더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통용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처음에 신차를 출시할 때 그들의 성능을 강조했던 점에서 이것은 어쩌면 테슬라 입장에서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트 난방 기능도 470달러. 프리미엄 연결 기능도 뭐 여기서 뭐 노래방이나 극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9.9달러 원리입니다. 그리고 주목을 끄는 게 스마트 스와인데 이게 ASS라고 테슬라 표현합니다. Actually Smart Summon이라고. 6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테슬라 자기 차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로 도착한다는 건데 여기 이제 FSD에 포함됐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구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 자동차 업체가 지금까지 알려준 것 중에서는 BMW가 279달러로 커넥티드 드라이브 온라인 스토어에서 BMW 최고 패키지에 무선 지도 업데이트, 온라인 음성 처리가 포함되는 그런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또 메르세데스 벤츠도 성능을 상당히 중시하는 절대 성능을 중시하는 여기인데 그 트랙 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27달러. 아직은 BMW나 벤츠가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지 않지만 BMW 최근에 지난달에 두세 달 전에 그 6,000달러짜리 새로운 또 그 구독 서비스를 그때 구독은 아니죠. 일시 판매를 하는 그런 온라인 업데이트 서비스를 또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데 반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또 다음 번째, 그걸 반도체를 바탕으로 한 EE 아키텍처, 전기 전자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차량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OS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되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그걸 기획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을 누가 더 잘하느냐가 핵심인데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우하고 샤오펑 등 지리하고 BYD 등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중국 회사들은 지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기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 아키텍처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분산형 아키텍처를 썼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ECU를 각기 따로 제어를 해서 그 어떤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테슬라가 2019년에 모델 3를 개발하면서 통합 ECU를 개발했었죠. 그러니까 자동차마다 약 30개에서 많게는 100개 정도의 ECU가 차 안에 있는데 그 ECU를 3개 정도의 ECU로 통합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3개에서 모든 전체를 업데이트하고 하는 제어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쉬워지고 그만큼 비용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도메인 타입, 존 타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아래쪽 그림에 나오는 건데 각 지역별로 그
그 구역별로 정해서 그걸 또 별도로 제어한다는 건데 어쨌든 핵심은 그걸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반도체도 비싸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배터리가 생산 원가, 차 한 대당 생산 원가 40%라면 이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합해서 30%가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힘든 겁니다. 지금 레거시 자동차 회사죠. 그래서 일단 크게는 시돈 자동차에서 오른쪽 그림이 보셨지 맨 아래에 이게 현대자동차가 그때 그려서 제시한 건데요. 자동차 플랫폼,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 이 아키텍처, 전기 전자 아키텍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만들어져야 되고 이어서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미래의 자동차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큰 과제로 떠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는데 그 오른쪽 그림에 보면 GM이나 폭스바겐, 현대, 도요타가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느낀 바로는 그게 여의치 않아서 현대자동차는 안드로이드 OS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현대는 CCOS라고 하는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었죠. 그리고 2020년부터 기본적으로 일부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또 아이오닉 5N 같은 거 CCNC라고 해서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026년부터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로 바꾼답니다. GM도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거고요. 볼보도 바꿨고요. 도요타도 지금 당장에는 아린이라고 하는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지만 어떻게 두고 봐야 됩니다. 폭스바겐도 카리아라고 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자회사 설립했지만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샤오펑하고 리비안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개발 비용 절감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이 왼쪽에 보듯이 해결 방안으로서 IT 기업과 협력이 필요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필요하고 중국의 IT 기업과 협업도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이유는 미래의 자동차 산업이 또는 큰 틀에서 기술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IBM은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필수 요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리, 그리고 지속적인 인터넷 연결이라는 것을 제가 제시했었는데,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통신 산업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는 이게 무작정 꿈에 젖어서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얘기하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그런 문제가 지금 존재해 있는 것도 인식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핵심으로 떠오르는 게 인재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가 없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현대자동차가 실리콘밸리에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 것도 한국에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인력 수요는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회사 수당 6배 증가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T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버렸고, 이것은 결국적으로 자동차 회사하고 IT 회사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통신기업하고 모두 협력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싸움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IT 회사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런 회사들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를 불렀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주도한 게 테슬라였고 그 테슬라를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게 니오하고 샤오펑, 지리, BYD 등입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 레거시 자동차 회사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글로벌 IT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니 혼다 모빌리티 될 수 있죠. 여기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픈 AI 서비스를 또 사용한 대화형 개인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고 보시도 구글하고 협력하고 있고 보시 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LLM 그 대형 언어 모델들이 포함되는 건데 도요타도 중국의 텐센트하고 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런 관련 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리비안하고 샤오펑하고 이 소프트웨어 그 기술을 협력하기 위해서 이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GM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도 바로 여기에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단단하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투자비가 자동차 회사들이 15조 원 정도 든답니다. 근데 그걸 들었을 경우에 수익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자동차 회사 모두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듯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가 기존의 CCOS 대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시스템으로 2026년에 바꾸고자 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GM이 제휴를 하게 된 것은
GM의 차를 현대 이름으로 팔겠다. 현대 차를 GM의 이름으로 팔겠다는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엄청난 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제휴를 도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해결하지 못하면 존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물론 이것은 전기차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은 전기차가 아니어도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전기가 많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전기차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또 기술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그들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